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열흘 넘게 비가 오던 토론토는 이제 오늘 해가 너무 쨍쨍쨍하고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식품점을 갔더니요. 봄나물들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산마늘, 한국에서는 명이나물이라고 하던데 산마늘 나와가지고 산마늘도 사오고요. 그리고 모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선 오이 모종, 또 호박, 그리고 고추, 그리고 상추 이렇게 모종 사다가요. 세 식구가 오랜만에 마당에서 열심히 모종도 심고 텃밭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론토는 봄이 됐고 이제 모종을 심고 그러면요, 꽃을 심고 그러면요, 토끼들과 온갖 동물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토끼들이 이렇게 꽃망울이 나오거나 모종이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 똑똑똑똑 따먹거든요. 토끼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많아요. 와, 진짜 그래서 토끼 굉장히 미워합니다. 오늘 저희 세 식구가 철망을 저희 텃밭에 얼마나 촘촘히 만들었는지 아마 이제 토끼가 얼씬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베일리가 있는데요. 코카푸 까만 강아지인데 베일리가 토끼만 오면 얼마나 지저대는지, 봄에는 베일리와 토끼와의 전쟁도 시작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고 또 햇살도 너무 좋으니까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세이노의 가르침 함께 나누면서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정신 번쩍 차리도록 또 부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정말 핫한 책이죠. 세이노의 가르침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본 이름 아니고 say no의 뜻인 거 아시죠? 파격적인 책값으로 지금 뭐 정말 와, 세이노님 진짜 부자다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구나, 출판 업계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입도 스토리 씨도 베일에 쌓인 신비한 부자라는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이노 회장님이실까요? 아마 어쨌든 범상치 않은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빛깔을 가진 재미있는 분 같습니다. 오늘 함께 세이노의 가르침 돈이 되는 책 읽기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시간은 금이니 돈이니 말들 하지만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라 근 한 달 동안을 축구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패배의 아쉬움도 맛보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만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한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남들보다는 빨리 깨달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였다. 나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바라보고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 것들은 모두 책을 통해 감을 잡고 배워나갔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사업 초기에는 하다못해 복사기가 고장났을 때마다 서비스 수수료 몇만 원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AS맨이 올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나중에 수십 번 이상 내가 직접 고친 적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운 분야는 하나둘이 아니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겸손함 없이 건방지게 하였던 말 중 하나 역시 나는 별걸 다 아는 남자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아프리카 TV, 팝콘 TV 등등의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다. 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연동 방송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기를 빈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인생이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엔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되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안해진다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다 라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중에서
돈은 오직 기회의 첫 단추만 채워준다. 어느 책에서인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떤 다람쥐들도 도토리를 모을 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이상을 모으지 않으며 어떤 참새도 다음 주 식량을 미리 모아 놓지 않는다고 해서 슬프게 짹짹대지 않는다. 동물의 왕 호랑이도 부자 호랑이와 가난한 호랑이로 나뉘지는 않는다. 그저 배부른 놈과 배고픈 놈으로 분류될 뿐이다. 어째서 인간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 세계만이 자본주의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요건은 돈의 속성을 알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며 그렇게 번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강태기 씨의 모노드라마 돈에는 돈의 행방에 따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마지막 재산 1,000원을 털어서 산 복권이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실직자, 그 돈을 탈취한 강도, 그 강도로부터 청원을 받는 창녀, 강도가 목욕하는 사이에 돈가방을 훔쳐 병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달려간 창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사창가에 내몬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 애인. 이 연극에서 돈은 화폐로서의 돈을 비롯해 윤회한다는 의미의 돈다와 미친다는 뜻의 돈다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사이코로 만드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의식주를 해결하여 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한 말을 내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의 말은 앞날을 생각하는 당연한 걱정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빈곤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의 의를 자칫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호하듯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지 그냥 놀고 있어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다. 불교에선 어떨까? 부처는 초기 불전인 선생경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라. 재물을 얻어 이미 부족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지켜 보호하라고 하기도 하고 밭 깔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생업에 부지런히 전념하라고 당부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장신구를 사줄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자바 함경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고 아내는 재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된다. 내가 예수와 부처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어설픈 종교적 사고로 돈 자체를 터부시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두 번째 기능은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다면 안심이 되고 걱정거리도 웬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이 아니라면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돈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서를 받아내서 형량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돈의 세 번째 기능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오헨리의 단편 가운데 황금의 신과 사랑의 사수라는 것이 있다. 오헨리는 전직 은행원이었으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도중 소설을 쓰기 시작해 결국 유명해졌다. 그런 그였기에 당연히 돈에 대한 생각도 소설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 줄거리를 살펴보자. 돈 많은 아버지를 무척이나 경멸하는 아들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직 말도 한번 건네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은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한 그녀를 극장까지 마차로 안내하는 역을 맡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고작 7, 8분? 그의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돈으로 어떻게 사랑을 얻느냐고 푸념한다. 드디어 날짜가 되어 역으로 간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마차로 안내한다. 극장을 향해 마차가 달리던 중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마차를 멈춘다.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떨어뜨린 것. 그는 마차 밖으로 나가 1분도 안 되어 반지를 찾아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마차는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1분 사이에 다른 차들이 길을 막아버렸고 넓은 광장이 수많은 진마차, 승용차, 짐차 등으로 인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탄 마차는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아들은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다음날 웬 사내가 아버지를 방문하여 돈이 생각보다 더 들어갔다고 보고한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들의 마차가 지나갈 시각에 도시의 모든 탈 것들을 동원하여 길을 막아버려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자, 오 헨리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돈이면 사랑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까? 아닌 것 같다. 돈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반지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지고 그것을 찾느라고 1분을 소비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맞았듯이 신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한다. 즉 운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아무리 두 남녀가 오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필도 있어야 비로소 돈은 그 기회를 열매 맺게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돈이 주는 기회를 생활에서 찾아보자. 우리의 여름밤은 무덥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열대의 밤에는 더워서 섹스고 나발이고 귀찮아질 것이다. 샤워를 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지만 에어컨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방안이 싸늘할 지경이라면 추워서라도 서로를 더 껴안게 된다. 그래서 어느 에어컨 회사는 침실까지 시원해라는 광고 카피로 오래전 히트를 쳤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거실에 하지 말고 침실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에어컨 살 돈과 그것을 틀 만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비로소 에어컨 바람도 재구시를 하게 된다. 룸사롱에서는 팁을 몇십만 원씩 뿌리면서도 아내에게는 꽃 한 송이 사다 줄 줄 모르는 남자들에게 돈은 오히려 파탄의 기회만 제공하지 않는가. 돈이 재구시를 하려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의 첫 단추를 채울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단추들은 모두 다른 요소들이 좌우한단 말이다. 내 주변에 준재벌 2세들이 좀 있다. 나이가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들 중 절반은 가정을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법을 전혀 모른다. 왜 그런지 아는가? 어릴 때부터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오면서 결혼 후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기를 중단하지 않으며 자연히 집안은 완전 콩가루가 되고 만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이노의 가르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쏟아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맘이었습니다.